자, 11강의 5번 한번 봅시다. 자, 칠판에 단어를 띄워놨는데 하나 보고 가볼까? 자, sweep이라는 단어는 휩쓸다. 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밑에는 secret라고 읽는 단어, 분비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 secret이라는 단어하고 생긴 게 조금 다르지 정말. 여기 스펠링이 하나 더 붙었지, 마지막에 E 붙어가지고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발음 같은 경우도 살짝 달라. 비밀은 secret이라고 읽는데 얘는 secret라고 해서 이제 강세가 좀 뒤에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지문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하게 내가 중간중간 이렇게 빗금을 그어놨잖아.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글을, 이 지문 전체를 6개의 조각, 아주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6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거야. 그 각각의 덩어리의 구분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구분점이라는 게 좀 내 주관적으로 쪼갠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해.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 그건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수업 준비는 내가 했으니까 내 임의대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내가 중간중간 이렇게 빗금이 나오는 부분에서, 자, 펜을 들고 여기부터 덩어리 시작이다, 덩어리가 끝났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같이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덩어리는 주제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볼게. 자, 호르몬은 act, 작용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단어야. 행동하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선. 자, 호르몬은 작용할 수 있어. close, 가까운 곳에서. 자, 뭐뭐한 곳과 가까운 곳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진 곳과 가까운 곳에서, 또는 long way away면 이제 먼 곳이라는 뜻이겠지. 호르몬이 만들어진 곳과 가까운 데서, 먼 데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 느낌 나? 적어보자. 자, 주제는 뭐냐면 호르몬은 먼 곳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 이거를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먼 곳에서도 작용, 가까운 곳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시작이 될 거야. 체크 한번 해야지. 자, 첫 번째 덩어리야. 요만큼이 첫 번째 덩어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시작이 될 거야. 여기부터. 자, 그래서 나는 칠판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덩어리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distance is not a problem. 자,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호르몬이 만들어진 곳이 여기라고 할지라도 저 멀리 가서도 작용할 수 있어. 이게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멀어도 괜찮아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땡땡 찍고 이제 부연 설명이 시작이 될 건데, 자, 해석 어려운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there be, 이거 이제 there is, there are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 there is, there are, 있다란 뜻이잖아. 그 다음에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지. 그러면은 there need to be면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겠다. 그치? 있을 필요가 있다. 근데 just까지 들어갔어. 그러면은 단지 뭐뭐가 있을 필요가 있다. 단지 뭐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겠네. 그치? 자,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뭐뭐만 있을 필요가 있냐면 fluid만 있을 필요가 있다. fluid, 체액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자, 조금 부연을 해보면 fluid라는 단어가 무조건 체액이라고만 해석하는 건 아니고 좀 액체를 나타낼 때 fluid라고 얘기를 해. 뭐 유동적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형용사도 물론 가능하고. 자, 그래서 체액만 있을 필요가 있다. such as, 예를 들면 혈액과 같은 체액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체액을 꾸며주는 ing가 나올 거야. 뭐뭐 하는 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connecting, 연결해주는, 뭐랑 뭐를 연결해주는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건데, site of action이면은 작용하는 장소, 작용하는 곳이란 뜻이겠지. site of secretion이라고 하면 분비되는 장소라는 뜻일 거야. 그래서 분비되는 장소와 작용하는 장소를 연결하는 체액만 있으면 돼.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이해돼? 조금 더 읽고 나서 얘기를 해볼까? When they enter the blood. 자, they는 이제 호르몬인 것 같아. 자, 그들이,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호르몬은 휩쓸려. 어디로 휩쓸려? 몸의 모든 부분으로 휩쓸려 버려. 자, 분사구문이야. 뭐 하면서? 도달하게 되면서. 혈액이 가는 어디든 다 도달하게 되면서 하면서 두 번째 덩어리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자, 여기다 분사구문이라고 쓰자. 분사구문.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덩어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먼 곳에서 작용한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호르몬이 만들어진 곳과 호르몬이 가서 작용할 곳, 여기를 연결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 체액이 있어야 돼. 체액. 아까 말했지, fluid. 체액만 있으면 돼. 먼 곳에서 작용하는데 뭐만 있으면 되냐면은 연결해주는 체액이 필요해.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생각해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도 안 됐는데 이게 호르몬이 가서 작용을 하겠냐?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결해줄 수 있는 체액은 필요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고. 자, 이제 두 번째 덩어리 끝나고 세 번째 덩어리로 넘어갈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글의 방향을 혹은 글의 어떤 흐름을 예상을 한번 해보자. 주제가 먼 곳, 가까운 곳을 다 작용할 수 있다가 주제였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 먼 곳에서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무슨 내용 나와야 돼? 그치? 가까운 곳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가 세 번째 덩어리의 시작인데, 자, 체크. 여기부터가 세 번째 덩어리의 시작인데, 여기 벗 보이지? 벗. 왜 나왔겠어? 가까운 곳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벗이 나온 거야. 자, 벗에다가도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얼쏘도 보이네? 얼쏘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자, 얼쏘도 여기다 적어볼게. 자, 벗과 얼쏘의 공통점이 뭘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기반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벗은 내용이 좀 달라질 때 쓰는 거. 얼쏘 같은데 다른이잖아. 그럼 벗과 얼쏘가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얼쏘니까 주제가 뒤틀려 버린다라기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벗과 얼쏘가 같이 쓰이면 같은데 다른에 집중하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자, 이제 가까운 곳 얘기할 거야. 가까운 곳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먼 곳과 가까운 곳이니까 벗 괜찮잖아. 근데 먼 곳과 가까운 곳이니까 같은데 다른 써도 괜찮잖아. 이 얘기라고 생각하라고. 됐지? 화난 거 아니야. 자, 하지만 호르몬은 국소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국소적으로란 얘기가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호르몬이 딱 만들어진 곳 바로 옆에, 딱 국소적으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호르몬은 국소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within the vicinity of면 이제 뭐뭐에 가까운 곳에, 뭐뭐와 가까운 곳에서, 뭐와 가까운 곳에서, extracellular fluid와 가까운 곳에서.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사실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단어거든. 세포 외액이라고 하더라고. 셀룰러, 세포지. extra, 외, fluid, 액,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덩어리가 여기서 딱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자,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작용을 한다. 글쓴이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뭐 국소적으로라고 표현을 했고, 국소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고, 세포 외액 가까운 곳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적어는 볼게. 놓치기 싫으니까. 세포 외액 주변에서 작용을 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이 세포 외액이라는 게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어떤 게 아닌가 싶어.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 외액 바로 옆에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덩어리가 시작이 될 건데, 여기 for example이 보이니까 네모를 쳐봅시다. 그리고 나는 판서를 이렇게 해볼게. 자, 네 번째 덩어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for example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냐면, 앞에서 말했던 먼 곳에서 작용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for example, 예시가 이제 시작이 될 거야. 자, 인슐린이 호르몬이야. 그치?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정말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호르몬에 대한 예시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자, 인슐린은 분비됩니다. 혈액으로, 세포에 의해서. 어디에서? 판크레아스,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분비가 됩니다. when? 뭐 할 때? blood sugar levels rise. 자, blood sugar levels면은 혈당 농도라고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어휘겠지? 혈당 농도라고 생각을 해볼까? 혈당 농도가 올라갈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분비가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 rise라는 단어가 오르다지. 근데 우리가 내신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야. raise라는 단어. 무슨 뜻이야? 올리다, 들어 올리다, 기르다, 양육하다 라는 타동사지. 못 쓰지 여기서. 됐지? 저렇게 하나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분비가 됐어. 이거 이과생들은 아마 생물 시간? 생명이라 그러지, 생명. 생명 시간에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건데 나도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 나도 이과생이어서. 혈당 농도가 올라갔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인슐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인슐린은 도착합니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간에 도착하고 근육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만듭니다. 그 간과 근육이 take up some sugar, 그 당을 좀 take up, 흡수하게 만듭니다. 흡수하게 만들어. 뭐를 위해서? 저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장하기 위해서. 에너지 프로비션이라고 하면은 에너지 제공을 위해서, 에너지를 막 내기 위해서. 저장은 아마 간에서 할 것 같아. 근육에서 에너지 제공을 하지 않을까? 에너지를 막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분명히 지금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됐거든. 그치? 췌장에서 분비가 됐는데 그 인슐린이 어디로 갔냐? 간으로 갔다. 어디로 갔냐? 근육으로 갔다. 그럼 뭐야?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딴 데로 간 거지. 이게 멀리 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인슐린이 먼 곳에서 작용을 하는 거야. 그 먼 곳이 어디냐? 간, 근육.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작용을 하는 거지.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분비가 됐어. 그리고 그 인슐린이 간과 근육에 가서 야, 슈가 좀 흡수해라 라고 하면은 얘네가 흡수를 했어. 그럼 혈중 당 농도가 떨어지겠지. 인슐린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덩어리가 한번 마무리가 되고 덩어리가 다시 시작을 할 거거든. 자, 여기 이제 다시 덩어리가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알 건데 at the same time이라는 단어가 동시에라는 뜻이니까, 잠깐만, 동시에라는 단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대략 예상이 되지. 동시에라는 단어 네모도 한번 쳐보자. 자, 그와 동시에. 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냐면 먼 곳에서 작용한다라는 거 말고 그와 동시에 아마 이거 나오지 않을까? 인슐린이 가까운 곳에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대충 예상이 되지. 자, 읽어보자. 인슐린은 영향을 준다. 세포에, 췌장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준다. 끝났다. 인슐린 어디서 분비됐어? 췌장에서 분비됐잖아. 근데 인슐린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췌장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볼게. 췌장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준다. Right next to the ones에서 이 ones도 사실은 이 cells에 대한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도 세포야. 다시. 인슐린은 췌장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준다. 인슐린을 분비했던 세포 옆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했던 세포 옆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준다. 분사구문. 뭐 하면서? 그것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것들에게 자극하면서, 뭐 하도록 자극하면서, produce other hormones, 다른 호르몬을 생산하도록 자극하면서. 분사구문.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됐어. 근데 인슐린이 바로 옆에 있는 세포한테 자극을 해서 다른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게 하는 거야. 새롭게 또 다른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 호르몬은, 자, 밑줄 쳐보자. Stop A from
ing 뭔지 알지? stop A from ing. A가 뭐뭐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이러한 호르몬은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아무래도 혈당이 좀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들어진 호르몬은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inhibit 억제합니다.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좀 그만 나와라 라고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가까운 곳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다가 판서를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면은 가까운 곳에 영향을 준다. 췌장 바로 옆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데,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이 다른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 혈당이 과하게 감소하는 거 막아주고 인슐린 추가 분비를 막아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좀 밑에다 쓰려니까 글씨가 예쁘게 잘 안 써지네. 인슐린이 가까운 곳에 영향을 준다. 다른 호르몬이 나올 거야. 그 다른 호르몬은 혈당이 과하게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어떤 인슐린이 더 분비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볼게. 자, as a result.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끝났구나.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덩어리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덩어리, 정말 마지막 덩어리,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덩어리가 이제 시작이 될 거야.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박스를 열기 시작하면 되겠지. 자,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나 봐. The insulin response is exactly adjusted. 이 조절하다라는 단어야. 그래서 인슐린 반응은 정확하게 조절되어집니다. 뭐에 맞게 조절되어지냐면, 뭐에 맞게? sugar concentration, 이거를 당 농도, 혈당 농도라고 하자. 이게 좀 말이 자연스럽겠다. 혈당 농도가 상승한 양에 맞게 조절되어집니다. 다시, 혈당 농도가 상승한 양에 맞게 인슐린 반응이 조절되어집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 그럼 인슐린도 많이 반응. 혈당이 조금 올랐어? 그럼 인슐린도 조금만 반응. 이렇게 혈당이 얼만큼 올라갔냐, 이거에 맞게 인슐린 반응도 조절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겠지. 자, 간단하게 어법 하나 보면은 여기에 이제 by which라고 하는 부분, 전치사가 안 되니까 이런 건 어법 체크 항상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 rise 같은 경우는 rise라는 오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가 3단 변화가 이렇게 돼. rise, rose, risen 이거든. 오르다라는 단어를 3단 변화로 만들어서 has, pp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isen 쓰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뭔 안 되냐면, raise라는 단어를 3단 변화로 만들면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거를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인슐린 반응은 혈당 농도가 올라간 만큼 인슐린 반응도 그만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조절해서 하는 겁니다. 인체의 신비지, 진짜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 문장 가보자. 자, 빈칸은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입니다. 혈당의 수준이, 혈당 농도가 눈에 띄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most of the time, 뭐 대부분의 경우 하면서 문장 마무리. 그러니까 혈당 농도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야. 뭐가? 빈칸에 뭐 들어가야겠어? 인슐린이라는 게 먼 곳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동시 작용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먼 곳과 가까운 곳 동시에 잘 작용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판서를 이렇게 해볼게. 자, 결국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건, 밑에다 쓰려니까 너무 힘드네. 인슐린은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 작용한다. 그래서 컨스턴트하게
혈당이 유지가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하나만 더 보자. 자, stay라는 단어가 뭐뭐인 채로 머물다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뒤에 형용사를 써야 돼. stay 형용사, 뭐뭐인 채로 머물다 라고 해석을 해. 그게 여기 있어, constant. stay constant, 지속적으로 머물다, 꾸준하게 머물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한 부사가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 stay 뒤에 형용사 쓴다라고 외운 사람들은 부사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형용사 여기에 있어. 근데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앞에 한 번 더 나왔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어렵지 않아. 5번이야 5번. 5번을 보면은 combination of local and distant effects 해석을 해보면 뭐 국소적인 이펙트와 먼 이펙트의 조합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글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나는 여기서 마무리.